헤이리 예술마을에요. 오직 도자예술 이것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아주 특별한 살인미술관이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양림 도자미술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한양림 도자미술관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곳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손에는 한양림 도자미술관 헤이리의 문화적 보석이라는 글이 있고요. 여기서 이 미술관의 진짜 매력이 뭘까? 또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할까? 그 핵심만 한번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정보만 쭉 늘어놓는 것보다는 이 미술관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배경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눈길을 끄는 건축 이야기 그리고 좀 의외의 소장품까지 이렇게 쭉 연결해서 살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공간이 주는 그 특별한 느낌, 그 근원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네. 그럼 우선 여기가 어떻게 시작된 곳인지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한양림 관장님, 이 한 분의 30년 넘는 열정에서 시작됐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원래 도예가이시면서 또 수집가이신데 그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후대를 위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걸 남겨야겠다 이런 책임감을 느끼셨다고 해요.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2018년에 새로 건물을 지어서 문을 열었는데 그 뿌리는 이제 남편분하고 같이 1987년부터 모으신 JN림 컬렉션 여기에 있습니다. JN림 컬렉션이요? 네. 국내외 현대 도예 작품이 한 1000점이 넘는다고 하고요. 특히 1960년대 이후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받은 작가들 작품에 주목한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아, 그 시기 작가들이요? 한국 현대 도예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던. 그렇죠. 그 시작점의 작품들이 중심인 셈이죠. 그리고 또 남편분께서 헤이리 마을 이사장을 지내셨다는 것도 이 미술관이랑 마을이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건물 외관부터가 정말 시선을 확 끌더라고요. 네, 저도 봤어요. 그 하얀색 건물. 네, 맞아요. 경사진 언덕 위에 하얀색 직사각형 덩어리 한 3개 정도가 이렇게 살짝 어긋나게 쌓여있는 모습인데 그 자체가 그냥 하나의 조각 작품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이게 나인 아키텍터스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를 맡았는데 헤이리의 그 특유의 건축 규정이 있잖아요. 건물 높이 12m 이하로 제한하는 거. 네네, 있죠. 그리고 거기가 땅의 높이 차이도 한 20m나 돼서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조건인데 이걸 아주 창의적으로 활용했어요. 경사를 거스르지 않고 건물을 조금씩 뒤로 물려가면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요. 오, 그래서 그렇게 층층이 다른 느낌이 나는 거군요. 네, 덕분에 주변 자연하고도 잘 어우러지면서도 그 존재감이 확실한 뭐랄까 캔버스 같은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안으로 들어가면 밖에서 본 그 엇갈린 구조 때문에 층마다 다른 각도로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참 재밌을 것 같고요. 지하 1층에는 아트숍이랑 아이들 체험 공간 있고 1, 2층은 전시실, 3층은 카페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전망 좋은 카페가 있죠. 근데 역시 핵심은 소장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장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 JN 림 컬렉션 천여점이 근간인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파블로 피카소의 도자기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피카소요? 미술관에서요? 도자기를요? 네. 피카소 도자기요. 그 동그라미가 있는 얼굴 같은 화병들이 대표작인데요. 피카소가 말년, 그러니까 60대 중반부터 거의 93세까지 도예 작업에 꽤 몰두해서 작품을 양 600점이나 남겼다는 사실. 이거는 저도 좀 의외였어요. 와, 정말요? 피카소가 도자기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다고요?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인데요? 그렇죠. 저도 자료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 외에 다른 유명 작가들 작품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그 미국 추상표현주의 거장으로 꼽히는 피터 볼코스 작품도 있고요. 또 김기창, 박내현, 장우성, 서세욱 화백 같은 한국 미술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작가분들 작품도 전시된 적이 있어서 컬렉션의 폭과 깊이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컬렉션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현대 도자에 집중하는 미술관이 또 다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바로 우리 전통 그릇하고 관련해서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미술관이 사실은 2004년에 먼저 문을 연 한양림 옹기박물관의 분관 개념이에요. 옹기박물관이 따로 있었군요. 네. 그 옹기박물관에서는 조선 후기부터 한 1950년대까지 쓰였던 다양한 전통 옹기들, 그러니까 왜 된장, 간장 담그던 그 갈색 투기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아하, 네네. 그래서 이 두 곳을 함께 보면 그 소박하고 투박한 우리 전통 옹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 작가들의 아주 세련된 도자예술까지 우리 도자 문화의 흐름을 한눈에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거죠.
패키지 티켓도 5,000원이라 부담도 없고요. 와, 그건 정말 좋은데요? 전통과 현대를 한 자리에서 단순히 작품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채로운 경험이 가능한 곳이네요. 아이들이 흙 만져보는 체험 공간도 있고. 그렇죠. 오감 발달에도 좋고 치유학습 효과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무리로 3층 카페에서 헤이리 마을 풍경 너머로 저 멀리 한강까지 보인다고 하던데, 와, 그 전망 보면서 차 한잔하면 정말 매력적인 동선인데요. 네, 그 완성되는 느낌이 있죠. 입구부터 전시 보고 마지막에 전망까지. 그리고 옹기박물관 쪽에 있는 카페 비트윈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아, 카페가 또 있어요? 네, 거기는 또 세계 각국의 좀 독특한 디자인컵 컬렉션이랑 현대 도예 작품을 감상하면서 차를 마시는 약간 색다른 경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방문객들 만족도도 대체로 높은 편이에요. 특히 건축미나 컬렉션, 전망에 대한 좋은 평가가 많고요. 물론 일부 건축적으로 아쉽다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하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순 없으니까요. 그래도 서울 근교에서 1시간이면 가고 주차도 무료라고 하니까 주말 나들이로도 괜찮겠어요. 네, 그렇죠. 헤이리 안에 다른 갤러리나 공방들도 많으니까 같이 묶어서 하루 코스로 즐기기에도 아주 좋고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한양림 도자미술관은 독창적인 건축물 안에서 피카소를 포함한 아주 수준 높은 현대 도자 컬렉션을 감상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 전통 옹기와의 연결고리까지 발견할 수 있는 곳, 그야말로 헤이리 예술마을의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한 개인의 열정과 비전이 어떻게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이렇게 꽃피울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네, 단순히 도자기를 전시하는 공간,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건축과 자연, 또 전통과 현대, 그리고 예술 감상과 휴식이 다 함께하는 어떤 총체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전통 옹기부터 피카소 도자까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컬렉션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특별하게 다가오네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미술관의 굉장히 인상적인 디자인이 사실은 경사진 땅이나 건물 높이 제한 같은 어떤 제약 속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했다는 점이 좀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아, 그러네요. 제약이 오히려 창의성을 자극했다. 네. 어쩌면 우리를 둘러싼 물리적이든 환경적이든 혹은 문화적이든 이런 한계라는 것이 때로는 창의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예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 의미 있는 질문인데요. 앞으로 어떤 공간이나 창작물을 마주하실 때 그 이면에 숨겨진 제약들 그리고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또 다른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이리 예술마을에요. 오직 도자예술, 이거